이달 작전 배치를 앞둔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14,500톤급 마라도함. 영일만 도구 해안에서 2.5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부터 육해공 해병대가 합동으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정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었고 비가 몇 번 내리더니 곳곳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도는 코로나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무기 공개에 미쳐버린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한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만들어 놓고 공개만 안 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매일매일 신무기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5월 22일 거의 42여 년 동안 오리를 옥죄고 있던 한미미사일 협정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한미미사일 협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만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과 포갑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향을 보이자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어네스트 존 미사일을 개량 국산화하여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백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미국이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전술 핵탄도미사일까지 갈까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에 소련과 일본, 중국까지 나서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자 박정희 정권 스스로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당시 국방장관이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주한미국 사령관에게 보내는 양해각서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그 덕분에 미국에게서 사거리가 불과 50km 밖에 되지 않는 어네스트 존의 개량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첫 전술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백곰 사업을 취소하고 연구원들을 전부 해고해버렸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암흑기였죠. 그러나 곧바로 아웅산 테러를 당한 전두환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부활시켰고 그 결과물인 현무미사일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해고를 시켰는지 몰라도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심기를 다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 첫 발사 실험이 성공한 직후 1987년 미국은 우리나라와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타국에 임의로 판매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등살에 모시겨 1990년에 한미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을 연구도 개발도 하지 않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미사일 부문만 금지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아예 군사, 과학, 산업용, 민간용, 정보를 포함한 어떤 로켓도 개발하지 않는 독소조항을 가진 양의 각서가 체결된 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는 미사일 로켓 연구 개발에 큰 족쇄를 차게 되었으며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 후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 가입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미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엄청난 잠재적에 놀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MTCR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미사일의 국제적 거래를 막는 게 주된 내용이며 다만 자주적인 자체 개발은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차례의 요구 끝에 1995년 한국의 MTCR 가입을 전제로 사거리 300km, 탄도 500kg의 개정이 있었는데 여전히 미국은 민간인 로켓 개발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결국 대한민국을 돕는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1998년 광명성 1호라는 조잡하기는 하지만 대륙간 탄도탄에 버금가는 저들 말로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안보를 미국에 맡길 수 없다는 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미사일 협정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일 뿐이지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를 해버리면 그만인 문서 쪼가리일 뿐입니다. 결국 그동안 수차례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북한 덕분에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를 통해 미사일 한미 양해각서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헌데 이 양해각서가 폐지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무기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미쳐 날뛰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지구상에 거의 150여 개의 국가 중 군사력이 거의 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영토 대비, 경제력 대비로 따지면 거의 4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도입을 하거나 자체 개발이 되거나 이미 도입이 되어 전력화된 신무기 5종류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도입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 취급의 애물단지 같은 북한 기갑 전력에 사용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서해도서 방어와 도입되어 워낙 오래된 AH-1 코브라 기종을 대체하고 적 기갑 세력이나 전차 게릴라 세력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체로 36기를 도입하였으며 추가로 40여 대를 더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약 70여 대의 아파치를 가지고 있으니 합치면 거의 140대가 넘는 아파치가 전장을 누빌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시아권에서는 중국마저도 공포를 가지기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단 8개국만이 가지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폭기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였고 2021년 올해까지 전체 40대의 F-35A가 인수 완료될 것입니다. F-35는 워낙 유명하고 어떤 무기인지 잘 알려져 있으니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스텔스 전폭기의 소유는 주변 국가들,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크게 상승시켜주는 전략 전술무기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셋째, 무시무시한 속도로 일취월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강되어 온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은 1200톤급의 장보고급, 1800톤급의 손원 1급 각 9척씩 18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막 쏟아지다시피 하는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 세척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4000톤급의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1년 9월 22일 대한민국 잠수함 SLBM 미사일 발사 성공 뉴스는 중공과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넷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뒤지지 않는 엄청난 육군 전력입니다. 사실 유럽 전체와 맞먹는 전력으로서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상대도 되지 않는 일본과 중국조차도 단순히 육군 전력만 놓고 본다면 맞상대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거의 42만에 육박하는 병력과 최신 3세대급 이상 전차를 1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명품 자주포인 K9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량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여 우리 주변의 잠재적 적국보다 훨씬 나을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즘 제가 특히 미쳤다고 표현하고 미국조차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미사일 전력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한 달 단위로 새로운 미사일이 공개되고 있으니 미국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공개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갈수록 사거리, 탄두 무게가 비현실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니 타국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공표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그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 1, 현무 2A, 현무 2B, 현무 2C로 불리우며
사거리가 각기 180, 300, 500, 800으로 나뉩니다. 현무3는 순항미사일이며 탄도 중량은 공이 500kg 정도이며 사거리는 현무3 A, B, C, D 순서에 따라 500에서 3000km까지 분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무4 시리즈입니다. 현무4는 탄도미사일로서 현무4 원용은 지대지 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는 800km이며 탄도 중량은 자그마치 2톤에 달합니다. 현무4 투영은 함대지 탄도 미사일이며 사거리 약 500km, 탄도 중량 1톤 정도이며 말 그대로 각종 함정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서 SLBM이라고 하며 9월 22일 그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현무4-3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확인된 뉴스가 아닌 가장 최근의 정보입니다만 현무4-3는 다탄도 탄도 미사일로서 탄도 무게가 3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탄도를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도를 더 늘리면 사거리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잘난 중국조차도 탄도 무게는 거의 500kg 정도에 불과하며 사거리를 희생시키면 겨우 1톤 정도에 이릅니다. 헌데 미사일 개발 역사라고는 겨우 10여 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무려 2톤, 3톤 탄도들 공개를 하니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뉴스에 잠깐 등장한 현무 미사일 소식은 아예 타국을 기절초풍시키는 뉴스였습니다. 거의 개발이 끝나고 시험 발사만 남았다는 현무 미사일은 탄도 무게가 8톤이라고 합니다. 8톤이라는 폭탄은 거의 핵무기급에 육박하는 엄청난 폭탄이며 이 정도면 일반 탄도 미사일로는 끝판왕이라고도 해야겠습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로 우리나라 군사무기 발표에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초기 개발 탐색 중이라고 발표하면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하고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면 개발이 끝나고 시험 발사 준비 중이라는 뜻이며 시험 발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전력 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군사력의 일취월장은 가히 공포스럽기조차 하며 일각에서는 이미 핵잠수함도 만들어서 시험 중인 거 아닌가 의심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국에 너무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오히려 경계심만 잔뜩 올려놓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쟁 억지는 최고의 전쟁 준비 태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이 망하던 제국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차 한 대도 가지지 못하던 6.25 시절이 아닙니다. 중국이 일본이 제 아무리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린다 해도 역사상 이 정도로 전무후무한 전쟁 준비 태세가 되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이 정도로 강성한 때가 없습니다. 단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정도로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침공한다 하더라도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는 동기여진이 아니라면 어떤 국가라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일 엄청난 신무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보면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정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tried so hard.